자, 이제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채권권 인정될 것이고, 건물 임대차에서는 이제 부속물 매수 채권권 인정됩니다. 부속물 매수 채권권은 어디서 들어서 안 들었어요? 전세권에서 했잖아. 그게 그대로 또 나온다고. 자, 부속물 매수 채권권입니다. 부속물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때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컨대 뭐 벽걸이 예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임차인이 부속시키기 때문에 건물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단 권원에서 부속됐으니까 부합이 되지 않고 누구 소유로 남는다? 임차인 소유로 남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럼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되니까 지가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해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거할 권리도 있고 수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 거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상 회복하고 가면 되는데 예외가 있는 거죠. 만일 이 부속물이 하필 요 임대인의 뭘 얻었거나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다시 이 부속물을 뭐 해달라?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유명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속물입니다. 부속물은 자,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인데 당연히 임차인 소유가 됩니다. 두 번째, 부속시킨 물건은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편익에 부과된 것만 부속물입니다. 이 역시 임차인의 주관적, 개인적,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투입된 것은 부속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런 것은 부속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주방시설, 입간판, 아까 말하듯 조명시설 이런 것은 부속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칠판은 부속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건 교육시설 할 때 필요하지. 이걸 레스토랑 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사용할 때 필요한 것. 그게 객관성이라니까. 따라서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것만 부속물입니다. 아니면 부속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게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것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뭐 방금 말하듯이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것도 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조금 전에 지상물 매수 청구도 안 된다 했죠. 채무불량으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18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량으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 보면 당연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발생한다. 형성권입니다. 강행규정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행규정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이 부속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항상 시가상당 매매계약 그러면 동시항변권이지 유주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아니고 동시항변권이 인정될 뿐입니다. 유치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부속물 제가 누구 소유가 돼야 된다? 임차인 소유가 되고 다음에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임대인 동의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뭐 했다? 매수한 부속물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부속물은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지가 수거해 갈 수도 있습니까? 수거해 간다는 것은 그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만일 그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뤘다. 이럴 때는 매수 청구로 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수거해 갈 수 없는 것은 부속물이 아니에요. 수거해 갈 수 있는 것만 부속물입니다. 따라서 구성 부분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뭐로 가야 된다? 비용상환 청구로 가야 돼요. 예컨대 임차인이 방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드디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방수 페인트는 내가 부속시키시니까 끌고 가겠다. 끌고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 부속시킨 물건은 벌써 임차 목적물의 구성법을 이루었죠. 그럴 때는 비용 상환 청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가느냐 부속물로 가느냐 그는 뭘 가지고 따진다? 그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부속시킨 물건이 그 물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면 비용 상환 청구로 갑니다. 반드시 부속물은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7페이지. 다른 거는 다 뭐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객관적 편에게 제공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건 3번을 보십시오. 3번의 니은을 봅니다.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된다. 즉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고 비용 상환 청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반드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519페이지 기출문제 봅니다. 거기 보면 2번을 보십시오.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그럴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돼? 안 돼? 아니 됩니다. 그는 비용 상환 청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 강행규정이라 했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5번 유익비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하라. 몇 개월 내 하라 그랬습니까? 6개월 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게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 할 때 배웠죠. 근데 정작 전세권 지상권에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온다? 전부 다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판례도 전부 다 임대차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차임 지급이죠. 그럼 차임은 언제 지급하느냐? 당사자끼리 약정하면 되겠죠. 약정이 없으면 후급입니다. 후급 나중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동산이나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 수확기가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약정합니까? 안 합니까? 차임 언제 지급할 거 다 약정하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가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이거 우리 전세권 할 때도 했습니다. 자, 물가의 값의 건물을 어리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닭도리 탕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 때문에 건물이 파손됐어요. 그럼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다 부서지고 화장실만 남았다.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세권 할 때 똑같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때는 차임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 또 정감 청구는 제가 그랬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강행 규정이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했습니다. 정액 감액 청구와 동시에 정액 감액된다 했습니다. 차임 연체입니다. 몇 기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입니다. 이때 2기는 연속해서 2기가 아니고 연체기 2기인 것을 말합니다. 연체기 2기인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게 사망을 보면 전조의 경우에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차임을 만일 2기 연체하면 방금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했죠. 그럼 해지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이 임차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이렇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 임대차가 종료됨으로써 병은 자기 저당권을 실행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해지할 때는 이 사람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642조입니다. 전조의 경우에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건의 목적이 될 때는 그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주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288조는 우리가 전세권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통지를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조용하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통지를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기 연차면 해제한다 했죠? 근데 1기 연차면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 그럼 뭐라고? 그럼 3기 연차면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임차인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기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특약하면 안 된다고. 유리하게는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임차물 보관은 뭡니다. 당연히 임차인도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성간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임차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할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됐다. 그래도 임차인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관주의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수익은 현재 누가 하니까? 임차인이 하니까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수리를 요하거나, 자, 건물이 벽에 물이 셉니다. 물이 셀 때는 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수리해달라고 하는 문제 아니고 수리를 요할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멸실되면 손해보는 것은 임대인이니까. 그래서 법조문에 수리를 요하거나 누군가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으면 빨리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임대인이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하는 말이 오지 말아요. 그러면 돼, 안 돼? 고치러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원상 회복해줘야 되고 부속시킨 물건은 뭐 해야 된다? 철거해야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매수할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주인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래도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예? 원상 회복해줘야 되지. 예. 그냥 해줘야 돼. 아까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멸실되더라도 임대인 수선해줬잖아. 그럼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뭐는 해줘야 된다? 원상 회복은 해줘야 되지. 따로 뭘 청구하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522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꼭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임대인 기책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하는 것은 변호를 하고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했으면 연대에서 차임을 부담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 일반적인 겁니다. 읽어보면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차권 양도전대입니다. 임차권 양도전대라는 것은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 임차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게 뭐라고? 양도입니다. 그럼 양도한다는 것은 종전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되고 새로운 양수인의 임차권이 되는 걸 말합니다. 다음에 전대라는 것은 요 임차인이 요 임차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해 주는 게 뭐라고? 전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양도가 되면 종전 임차인의 임차권은 없어지는 것이고 전대가 되면 임차권자가 다시 건물을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함부로 양도 전대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주인 허락 없이 여러분 양도 전대하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만약 했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단독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임차 건물 1층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를 잠시 남에게 빌려줄 때는 주인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동의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임차권 양도 전대는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는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단 양도 전대 같은 걸 봅니다. 첫 번째, 무단 양도 혹은 전대입니다. 동의 없는 게 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도나 전대나 글씨만 틀리고 법률 관계는 똑같습니다. 양도나 전대나 글씨만 틀리지 법률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양도를 하든 전대를 하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체결됐어. 그 임차인이 임차권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양도하면 양수인일 것이고 전대하면 뭐라고? 전차인 거리겠죠. 뭐 없이? 동의 없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이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이 양수인과 임차인 아니면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인데 동의 없다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 계약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다만 유효다. 유효니까 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취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 전대차는 유효입니다. 다만 요 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요 을은 갑의 동의 얻어줄 담보 책임을 부담할 뿐. 동의 얻을 줄 담보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무단 양도 전대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무단 양도 전대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효하고 양수인은 임차권을 취득한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다만 동의 얻어줄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했죠. 바로 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럴 때 병에게 반환 청구하면 병은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양수인이 혹은 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갑에게는 대항 못해요. 해지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갑차인 마음이죠. 따라서 해지 안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여전히 갑과 을 사이 임대차는 유효니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양도인 거는 네 말이고 나는 계속 너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차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524페이지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나올 겁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가 유효이기 때문에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갑과 병 사이입니다. 자,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예요. 점유할 권한이 없이 점유하는 불법 점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임차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 같아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은 누구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 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왜냐? 임대차가 종료 안 되면 계속 목적은 누가 사용해야 되니까 을이. 따라서 당신 나하고 을에게 주고 나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것. 그러면 이 병이 지금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병에게 차임 상당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방금처럼 해지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차임 판단 한도에서는 갑은 손해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개가 문제됩니다. 무단 양도 전대라도 계약은 유효다. 다음에 불법 점유를 할지라도 뭐는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손해유물 반환 청구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되므로 임대인의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무단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지하지 않는 한 차임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효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안 된다. 그러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무단 전대 양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여러분 책 526페이지 작년 문제가 무단 전대가 나왔습니다. 무단 전대 딱 나오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봐야 돼. 4번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3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대차는 유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나 1번처럼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즉 무단 전대라도 전대차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고 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이게 또 보기보다 복잡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 임대인 동의 받았어. 요 임대차 기간 5년 했어요. 자, 월세가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동의 받아서 요걸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걸 뭐란다? 전대라 그래요. 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해요. 요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인 동시에 뭡니까? 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 얻었거나 말거나 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을과 병 사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을과 병 사이를 먼저 볼 것 같으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전대차가 체결됐다 해서 임대차가 소멸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임대차가 소멸되면 전대차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유롭게 전대차더라도 무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임대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간도 그 기간 내에 되고 차임도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 1번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는 계약 내용에 따른다.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방금처럼 2번처럼 무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고? 그 임대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이 두 사람 관계는 전대차 계약 차면 전대차 내용 계약 내용에 따르겠죠. 근데 이것도 임대차입니까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 임대차죠. 그럼 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을은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되고 이게 차임이 연차면 해지할 수 있게 없게 방금처럼 했던 게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무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임대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병도 을에게 차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연차면 바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다니까. 자,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따라서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임이 이기연체다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임대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사용은 누가 하느냐? 을이 안 하고 병이 하죠.
근데 조금 전에 임차인은 선관수의 의무가 있다 했죠. 근데 지가 지금 사용 수익하지 않고 병이 사용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 점유 보조자와 비슷해요. 따라서 이 어른 임대인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죠.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 병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 이걸도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5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전차인의 고의과실로 임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무슨 감독 책임진다? 선임 감독 책임집니다. 선임 감독 책임진다 이 말은 만일 임차인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으면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 임차인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선임 및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냥 마음대로 동의 얻었다 해서 책임이 감면되는 게 아니고 선임 감독 책임을 집니다. 왜냐?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제 갑과 병 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갑과 병은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면 없죠. 그러니까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건 두 사람 사이는 계약서 도장 찍은 적도 없고 아무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 무슨 법률 관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게 원칙입니다. 법률 관계가 안 일어난다는 두 사람 사이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안 하게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 특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갑이란 누구다?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분명히 갑과 할 사이는 권리 의무가 없다 했죠. 권리가 의무가 없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누구 건물을 사용합니까? 갑의 건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딱 엄청난 겁니다. 이 병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 규정이 없으면 원래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하는 부담의 의무를 누구도 부담해야 된다? 전차인 또 누구한테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부담합니다. 아까 뭐 수리를 요할 때는 고지를 해주라는 돈 이런 모든 의무 있죠?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권리는 취득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는 주장 못한다? 권리는 주장 못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차임이죠. 그래서 묘합니다. 원래 병은 누구한테 차임 부담합니까? 그런데 갑이 병에게도 차임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도 차임 달라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전차인은 어머나 어제 임차인에게 차임 취급했습니다라고 대항하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조문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527페이지 법조문 630조를 보십시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도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조문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이 병이 직접 갑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을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권리 의무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 이양되어 있잖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여전히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럴 때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굴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차인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임대인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동의하고 나서 함부로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돼,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동의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 위에 보십시오. 법조문 631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뭐다 종료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은 소멸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임의로 합의해서 임대차를 종료시킬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소멸시키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두 사람 사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존속기간 약정을 안 했어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이 임차인이 임대차하고 난 다음에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차인에게 전대를 해줬어요. 그럼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6개월 되면 전차권 소멸되죠. 그럼 전차권 소멸되면 뭐도 소멸된다? 임차권도 소멸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합의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되는데 이 임차인, 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 통고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불이익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해지 통고는 누구한테도 해줘야 된다? 전차인에게도 해지 통고해줘야 된다. 그리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에 돼야 전차권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지 통고할 때는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전차인에게도 해지 통고해줘야 됩니다. 통고받고 당연히 6월이 통과되어야만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사는 며칠? 5일이지. 동사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인정됩니다.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인정해 줍니다. 다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이 부속물은 누구 동의를 얻었을까요?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일까요? 갑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갑입니다. 임차인이 아닙니다. 갑의 동의를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플러스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임대차는 임대차, 전대차 모두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할 경우 전차인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갱신 청구에 불응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되겠습니까? 임대차, 전대차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외울 때는 그냥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의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동의 있을 때. 동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병이 을에게 차임 취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병이 갑에게 차임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을에게 차임 취급 안 해도 돼, 안 돼? 되죠. 방금 누구한테도 차임 취급 의무가 있다 했습니까? 갑에게. 따라서 병은 을에게 줘도 되고 갑에게 차임 취급해도 됩니다. 자, 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만료되면 전차인도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반환한다? 갑에게 반환도 돼, 안 돼? 돼요. 자, 526페이지를 펴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2번. 다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을 면하게 되며 또한 임대차 및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한다. 되겠습니까? 원래는 누구한테 해야 되지만 자기 주인은 어리죠. 그러나 가백에 차임 지급해도 되고 임대차, 전대차 모두 만료되면 가백에 반환해도 자기 채무는 면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양도 전대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530페이지 보증금이 나옵니다. 자, 물어봅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하죠. 펜션에 뭐 빌릴 때 보증금 주고 빌립니까? 여러분 펜션도 빌리는 거 임대차라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아까 차임을 지급하라 했지 보증금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증금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할 때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킬 때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증금 교부계약은 자 밑에 보면 낙성계약입니까? 요몰계약이라 되어 있습니까? 3번을 먼저 보십시오. 요몰계약이 보통이지만 낙성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은 요몰계약이지만 지금은 낙성계약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보증금 교부계약 그러면 원칙적으로 요몰계약입니다. 근데 낙성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무슨 계약이다? 요몰계약입니다. 이 보증금 교부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성질은 볼 필요 없고 보증금 교부계약이 요몰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할까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입니다. 두 번째, 차임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도 임차인입니다. 둘 다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의 2번을 보십시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증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아까 담보적 역할을 한다 했죠.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채무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먼저 깔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충당하느냐? 원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가지고 충당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차임은 틀립니다. 차임은 임대차 존속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없게. 월세 안 내면 보증금에서 바로 깔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 충당이 까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공제하고 줘야 되는데 연체 차임은 아니라니까. 차임은 바로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라도 깔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충당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임대인 마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531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다만 연체 차임에 대하여는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속 연체 차임 지급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보증금에서 까이고 그러면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까이고 그러면 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보증금 내게 안 내게? 다 안 내고 까고 나가지 뭐라고. 아니 여러분 차임을 가지고 보증금을 가지고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 있으면 임차인이 왜 월세 냈냐고 다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버리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충당하고 안 하고는 임대인 마음입니다. 따라서 계속 차임 달라 그러고 2개월차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증금 반환 승계 방금 말했죠. 보증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된다? 임대인에게. 그럼 임차 목적물에 다른 사람이 응대되었다. 양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다. 단 대항력 갖췄을 때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지금 5번 아닙니까?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행관계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했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와 임차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관계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하고 읽어보는 이유가 지금 설명하고 방금 했던 거 여러분 읽어보면 다 된다는 뜻입니다. 별로 이게 책임 칠판에 쓰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권리금인데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안 보셔도 되냐? 이때까지는 권리금을 보호 못 받았는데 지금은 상가법에 아예 권리금이 보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온 적도 없지만. 자, 임대차 종료해서 하나 볼 것. 임대차가 종료되면 즉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만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경과되는 걸 해지 통고라 그랬죠.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동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해지 통고로 소멸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걸 암기를 해야 돼요. 해지 통고 오른쪽 제일 위에 해지 통고 사유되어 있죠. 첫 번째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우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자고 해지권 보류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때 해지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방하면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파산 관제인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 세 가지는 6월 1월에 경과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즉시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자, 마지막 하나 봅니다. 제가 방금 임대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라 했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강행 규정이 아닌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비용상환증권입니다. 그냥 기억할 때 비용상환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러면 된다? 강행 규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펜션에 여러분 1박 2일 빌리는 것도 임대차라 그랬죠. 이런 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임대차는 임대차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건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그런 거 적용하면 돼, 안 돼? 펜션에 1박 2일 빌리는데 무슨 부속물 매수청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없다니까.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엄청나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책 534페이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쭉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차임 정감청권 통지 보면 연체, 차임 연체, 부속물, 치상물 매수청권, 법정질권 이런 건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다 적용 안 되는 거 외울 필요는 없고 적용되는 것만 하나 외우면 됩니다. 뭐는 적용될까요? 비용상환청구는 적용됩니다. 되겠습니까? 비용상환청구는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적용되지 않는다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그럼 번개처럼 펜션에 1박 2일 빌렸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라니까. 그럼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권, 차임 연체 이런 건 적용될 예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은 적용돼요. 나머지는 적용 안 됩니다. 다음에 편면적 강행규정도 다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 아닌 것만 적용하라는 생각하니까 뭐라고? 비용. 그 둘 다 이게 비용이 문제되는 겁니다. 비용상환청구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밑에 기출문제 보십시오.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도 유효인 경우 그럼 무조건 뭐밖에 없게? 비용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에 관한 겁니다.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그거 나온 판례 외에는 여기 있는 기본서를 쭉 읽어보면 되지 안 읽어보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읽어봐서 하나도 의문스러운 것은 없어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 임대차가 맞춰졌습니다. 이제 민사특별법, 민법의 특별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536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